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야가 참 지난한 싸움 끝에 그리고 의견 교환 끝에 합의를 해냈는데요. 추석 이후에 양극단으로 정치권은 치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1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삭발까지 하면서 전국은 그야말로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의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는 어떤 모습을 띌까요? 두 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준호 국회의원입니다. 이어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양산의 윤영석 의원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기 전에 이제 정기국회가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26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랄까요? 한 말씀씩 좀 여쭙겠습니다. 윤준호 국회의원님, 먼저 발언 기회 드리죠. 예. 먼저 국민 여러분 송구합니다. 요즘 들어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침략에 점하여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정기국회에 저희 민주당이 혼신 힘을 다해서 민생 그리고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생산적인 국회, 민생 국회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영석 의원님 한 말씀 여쭐까요? 네. 이번 이제 정기국회는 20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정말 처절한 심정으로 또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는 지금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금년 지금 경제 성장률이 1%대가 되지 않겠는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교, 안보 어느 한 곳 지금 성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이러한 공정과 정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러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 모두 이제 추석 이후기 때문에 추석 때 지역구를 돌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과연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는지, 뭐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네요. 윤준호 의원님. 예, 좀 전에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제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 현안들 가지고 얼마나 국민을 이제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주고받고. 그중에 이제 좀 8월에 보면 우리 이제 경제 지표상에 호전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실업률이 깔아앉고 있고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호전적인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추석에 제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 이제 여야가 좀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생산적인 내용을 가지고 일본의 경제 침략에 상호 그런 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이번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추석 민심을 잘 받아놔 가지고 일본의 이제 경제 침략에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정말 이거는 이제 자당 이기주의를 벗어나가지고 좀 진지하게 생산적인 국회를 많이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싸우지 말고 좀 정쟁을 좀 줄이고 그러면서 좀 건설적인 이야기하면서 잘 좀 경제를 살려달라 이런 조언을 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영석 의원님? 네, 뭐 민심은 뭐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정당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야가 싸움을 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 먹고 살게 해달라. 뭐 이런 것은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최근에 그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됨으로써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 또 정의로운가 하는 데에서 상당한 지금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여론조사 수치로도 지금 그 추석 이후에 상당히 많은 그 여론조사 결과가 보면은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잘못 임명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못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그 잘못된 인사로 이러한 그 정쟁을 만들어서 결국은 블랙홀로 빠져감으로써 여러 가지 민생이라든지 이러한 여야 간의 어떤 협치가 무너지도록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빨리 인정을 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이번 그 정기국회 지금 시작하는 시점입니다만은 하루속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빨리 파면하고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정말 여야가 민생을 위해서 또 국민의 어떤 이 삶을 위해서 예. 같이 협치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정 운영을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일단 인사 말씀하고 이제 추석 민심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도 양당의 입장이 확실히 엇갈리는 게 여당은 가급적이면 조국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야당은 기승전 조국 법무부 장관인 것 같아서 조국 법무부 장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지역 차원에서 조국 파면 시민연대가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부산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네. 바른미래당 이 두 당이 같이 시민연대를 꾸리자 해가지고 이제 쭉 나가려고 하는데 이 바른미래당 사정이 하태경 의원이 자체적으로 직무정지 6개월을 당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민연대가 조금 주춤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조국 법무장관에 반대하는 예. 그러한 이제 그 정당들 간에 지금 연대를 저희가 이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바른미래당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앞으로 저희는 상당한 그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 손학규 당대표에서 이제 직무정지 네. 처분을 받았는데 6개월 받았죠. 네. 그렇죠. 이러한 부분도 역시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그러한 연대를 보다 이렇게 그 촉진하는 그런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바른미래당도 지금 그 구성을 보면은 28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다 결국은 범여권입니다. 실제로 범여권이다. 손학규 현 바른미래당 당대표도 이제 민주당 출신이고 예. 또 김관영 전 원내대표도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 사실은 이제 뭐 한 지붕 뭐 두 가족 세 가족이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바른미래당에 있는 바른정당계 우리 자유한국당 탈당해서 가신 분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촉진제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 큰 이제 의미에서 볼 때 조국 장관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지금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 동의하는 제 정당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이제 총선까지 이러한 그 뭔가 가져가겠다. 반문연대 그리고 이 뭔가 현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예.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 간의 어떤 통합을 통해서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쭙죠. 예. 조금 조국 그 장관 임명 이후에도 계속 이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입장들이 아니고 이제 조국 그 장관을 임명할 때 대통령께서도 마지막에 이제 두 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시기에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거는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 현대사에서 쭉 흐름들을 보면은 모든 이제 기득권들이 내려놓는 작업들을 거의 다 완성했거든요. 뭘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권력기관들 중에서도 뭐 경찰이라든지 언론 또한 국민들한테 일정 정도 지금 감시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검찰만 유독 국민들의 견제라든지 그다음 자기가 독점해왔던 기소권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내려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이 시기에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거는 검찰 개혁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로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 거고 그 뒤로도 지금 내용들을 쭉 보면 인사청문회라든지 그 뒤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조국 현 장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도덕성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그 내용들 보면은 모든 거의 다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검찰에서 또 이것저것 내준 내용들 보면은 그 본인의 이야기는 없고 딸과 또 부인에 대한 이야기들만 일방적으로 있거든요. 그것도 뭐 카드라 내지 다음 달 되면 그것들이 검증이 안 되고 또 보면 사실이 아닌 것들이 부풀어지는 내용들이 또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지혜로운 생각과 좀 입장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산에서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시당하고 지금 네.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비판을 받아야 되고 예. 그것 또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누가 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한데 과연 이 시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이 한다는 것이 과연 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있는 분들인가? 예. 과연 지금까지 나라를 나라답게 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지금 야당들은 발목을 잡아왔거든요. 정기국회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대 예. 국회에서 19번이나 이렇게 거부를 하고 민생 법안이 제가 16,000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적한 법안을 내버려 두고 끊임없이 바깥에서 계속 나돌아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기 좀 힘들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선거를 위해서 연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자기 스스로 혁신하고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똑같게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청산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산다는 것들은 지혜로운 부산 시민들이 그 부분들을 인정해 줄까? 저는 그 부분에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카더라뿐이다. 네. 그리고 지금 있는 분들 그 전에 반성 한번 했느냐 이 지점들을 지적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검찰 개혁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 개혁의 방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검찰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우선 이제 대통령 직속에 공수처를 이제 설치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일부 기소권과 이제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인데 검찰 권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그런 방향을 거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기존의 어떤 검찰은 그래도 이 행정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그런 존재인데 이 검찰 위에 또 공수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검찰을 만들어서 이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또 공수처의 검사들을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또한 그 공수처가 심지어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와서 수사를 하게 하고 검찰에서 손을 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금 그 어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대통령이 공수처 법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것이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검찰이 아니고 정치 권력의 지금 뭐 정치 권력의 엄청나게 지금 독립돼가 지금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치 검찰이. 권력에 예속된 검찰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조국 장관이 취임을 하고 나서 보면은 처음에 한 조치가 뭐냐면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두 번째는 당연히 장관이 예, 해야 될 번째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잘 하고 있는데 수사를 예. 윤석열 총장을 이러한 조국 일가에 대한 그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겠다. 그것이 법무부 차관과 이제 검찰국장이 그것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어떤 행위를 볼 때 이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권을 정치권 그러니까 정권의 하수인으로 놓겠다는 그런 지금 발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발언권 더구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이 지금 자기 부인이 말이죠. 전권거래법을 위반해서 차명 거래를 했다. 또 부당한 그런 횡령을 했다. 또 딸의 어떤 표창장을 위조했다. 온갖 지금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조국 가족인데 그런 자기 집안, 자기 가족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검찰 개혁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할 알겠습니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말씀 꽤 시간을 드렸으니까 역시 시간을 좀 안 배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역시 이 부분에서 입장이 다르다는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건데요. 일단 이제 검찰 이제 공수처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그부터 사실은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공수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 나는 공수처를 하자고 야당에서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점제가 있는 부분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그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주장을 안 하고 여당이 이 주장하는 거 보면 좀 포인트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서 지금 합의를 봐야 될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 공론화가 못 때문에 해가지고 4월 달부터 계속 지금 2달간 엄청 지금 그 국회에서 그 볼썽사는 장면을 많이 보이더는데 저는 모든 것 전제는 법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가 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에서 우리가 109명이 그 경찰과 그리고 영도부 경찰서에 오락하고 또 검찰로 지금 송치가 됐는데 지금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데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본질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왜 안 지킵니까? 54명 그 경찰 출두하라, 검찰 출두할 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을 안 지키면서 이거 검찰 개혁이 기본을 안 하고 어떻게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공수처는 굉장히 응용 문제잖아요. 검찰의 독점대가 있는 부분들을 그런 우려할 사항들은 국민들이 충분히 나는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감한다는 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래 공론이 자기 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계속 요구했는데 폐단이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 하니까 몸싸움도 하고 볼썽사는 모습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법을 어겼으니까 네 여기 조사받으러 온나? 그걸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생 까버리면은 도대체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된다는 입장이 나는 정말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조국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국 지금 장관께서 처음에 청문회 들어갈 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진솔하게 그 청년들한테 특히 대학생들한테 자기가 그 말과 그리고 그 뭡니까 행동에서 좀 불일치된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께서 그 진솔한 면들을 좀 더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고 그러나 더 큰 시대적인 대인 검찰의 독점되어 있는 기소권 이걸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기소와 수사를 이제 분리할 것인가 이 논의에 전폭적 참여적 야당 또한 저는 정말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언론해야 될 문제지 바깥에서 이렇게 계속 감 지르고 삭발하고 뭐 탄식하고 이런 사안들을 전혀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나는 공론의 장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 중에 부적절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모른 척한다라는 말씀을 좀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이건 좀 지적을 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얘기가 계속 오가다 보니까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한정지어서 두 분이 말씀 점점 넓어져서 장관 해임 건의안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이런 얘기도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제출을 했단 말이죠. 18일에 했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입니다. 제출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국회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야권의 견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여쭐까요? 일단 지금 그 국회가 이제 297석인데 그중에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지금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110석이죠. 110석.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제 28석인데 그중에 18분이 찬성을 해서 128명이 지금 국정조사를 이제 계획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이건 이제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결국은 이건 뭐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그런 이유는 지금 검찰은 지금까지는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또 기조실장 이런 사람을 통해서 검찰에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저희가 첫 번째 가진 의문이고 또한 그동안에 그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이후에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에 제약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러한 진상규명을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숫자가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 저희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뭐 황교안 당대표가 참 얼마나 처절한 심정이면은 지금 삭발을 하고 또한 우리 여성 의원들까지 이렇게 삭발을 하고 저희가 장애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저도 지금 뭐 목이 지금 다 쉴 정도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신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국회는 결국은 숫자 싸움입니다. 예. 의석 숫자가 적으면 이게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뭐 패스트 트랙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뭔가 좌파 독재를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공수처법과 또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숫자가 작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수의 의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인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패스트트랙만 하더라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공수처법은 정말 국민들이 이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하루빨리 이러한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런 블랙홀을 빨리 취소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제 관련해서는 뭐 같이 곁들여 주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정조사에 대해서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18 했죠. 예예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 강력하게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검찰의 수사 중이라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국정조사 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국정조사를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번에 최순실이라든지 이거 국정농단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의혹이 끊임없이 재탄생되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인데 이건 이미 검찰에서 엄청난 수사관을 대동해가지고 엄청난 곳에서 지금 그 영장을 발부돼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데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우리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공이 수사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는 검찰은 조사를 하고 또 이거 우리 그 개혁을 검찰 개혁을 할 사람들은 예.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 하고 국회의원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한교안 대표로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지금 삭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예.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인데 옛날에는 삭발을 하면은 사실 소수가 가장 마지막에 저항의 수단으로 노동자다든지 이 우리가 같이 함께 삶을 지금 꾸려 나오고 있는 많은 분들 속에서 소수가 자기 목소리를 대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저항의 수단으로 삭발과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돈도 많고 국회에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지금 언론이라든지 모든 다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 말 못할 말 있습니까 지금? 난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100불 양보해가지고 100불 대표께서 어떤 뜻인지 몰라도 그 자기 뜻을 강하게 펴였다면 그거에서 충분히 전달되는데 지금 매일매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국회의원들 희화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고 금방 말씀하셨던 얼마나 좋은 내용들입니까? 그건 본인 입장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달라야 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 국회 논의장에서 들어가서 그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인데 끊임없이 바깥에서 자기가 생각이 안 맞다 해가지고 표시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표시한다는 것들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국정조사 부분 또한 그거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사를 검찰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국회 내에서 충분히 지금 한일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 22일 날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하고 한일 정상회담에 비롯된 우리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지금 그 돼지 콜레라 문제라든지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부산만 하더라도 관문공항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엄청난 내용을 내버려두고 알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걸로 조국으로 블랙홀이 다 되어버리니까 조국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럼 좀 그렇지 않습니까? 확정지어서 제가 좀 다시 또 좀 협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삭발에 대한 그 국민의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어가지고 뭐 말 나온 김에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윤준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삭발은 이제 그야말로 저항의 몸짓이죠. 네. 이제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이 정치 구조를 보면은 우리 흔히 최양적 대통령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그 헌법상 삼권 분립으로 지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그런 지위에서 민주당마저 국회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당이. 거기다 민주당이 지금 원내 일당이죠. 또한 대통령이 지금 대법원장까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당, 또 민주평화당, 대한과 정치연대 많은 정당들이 지금 법여건으로 지금 결속해서 다수당을 지금 형성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110석의 의석을 가지고 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키고 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이 힘에 겹습니다. 솔직히 정말 우리가 지금 스스로 이렇게 전락해서 너무나 힘에 겨운 상황이고 또한 저희가 사실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평균 재산 조사하면 더 많습니다. 재산이. 저희가 가진 게 솔직히 뭐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 당수인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1대1 영수 회담을 제의해도 이런 지하에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완전 불통이에요, 불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야말로 고집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더구나 민주당이 지금 뭐 완전히 결속해가지고 법여권이 같이 지금 이렇게 독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뭔가 주장을 하고 예. 이것이 안 먹히고 그럴 때는 결국은 삭발을 하고 그러한 저항의 몸짓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정말 우리가 지금 약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합니다. 우리 당이. 그래서 불쌍하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삭발을 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처절하면 여성 의원들이 이렇게 삭발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한 뜻을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근데 국민들이 지금 보면서 둘 다 우리는 약한 야당이고 약한 여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럼 계속해서 윤준호 의원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드리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삭발이나 단식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재보궐로 해가 작년에 들어 지금 13개월째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의욕이 높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싶고 국회에서도 또 지역에서 많이 하고 싶은데 번번이 부닥치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국회가 정치의 역할이 두 가지인데 통합하고 혁신해야 될 역할인데 통합해야 될 때 통합을 안 되지거든요. 번번이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 본 내용들을 제가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상대방에서 어겨버리니까 합의를 보면 어겨버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인사청문회 이틀 한다고 해서 또 합의를 어겨버리고 모든 것 합의해서 어겨버리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지배를 해보니까 국민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실망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삭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희화시키고 있거든요. 나는 진정으로 자유한국당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방법이 맞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있어 왔고 그러나 굳이 꼭 해서는 안 되는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원칙 사퇴, 삭발, 단식 이거는 패습이다. 꼭 지금 안 해야 될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만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할 만한 사람이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저히 이 목소리를 아무도 못 들어줄 때 절박한 심정이 있을 때 과연 아무나 안 들어주거나 절박한 사정인가에 대해서 나는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의석을 많이 가진 우리와 함께 많이 가진 책임 있는 정당이고 두 번째 또 지금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왔던 그전에 집권 여당을 해왔던 정당이고 또덕이 언론이라든지 검찰이 자기 역할을 지금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을 국회 내에서 어떻게 소화하고 국민들한테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동의합니다. 짧게 한 말씀 여쭈고 그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하는데 이제
결국은 지금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1대 선거를 불과 1년 앞두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전혀 국민의 뜻과는 무관한, 국민들은 직접 자기 손을 뽑는 국회를 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려서 연동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어떤 권력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키기 위해서 공수처라고 하는 이런,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라고 하는 이 아주 그냥 독재 국가에서나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이것을 이식을 하겠다고 해서 이 모든 지금 국민 분열과 또 국회의 이러한 파행이 촉발된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 숫자에 의한 독재일 뿐이고, 이것은 앞으로 이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정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도 정말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 통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것이 편가르기예요. 내 편과 상대편을 갈라가지고 계속 편가르기를 하고, 또한 이번에도 국민들의 지금 한 60%가 반대하는 이 조국 장관을 법무장관을 임명한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루빨리 수습을 하고 대통령이 정말 그 국가의 지도자답게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정치를 제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제는 여당에게 조금 유리한 주제여서 바로 뭐 다른 주제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 그 자료를 전부 검찰에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야당은 한 58명 정도가 혐의 있는 국회의원으로 지금 지명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사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국회 선진화법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검찰발 정치 개편, 정계 개편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하려고 하는지, 또 앞으로 이 정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죠. 정말 비극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회의원 300명 중에 자유한국당만 지금 저를 비롯해서 59명, 그리고 민주당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검찰에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어떤 국익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고요.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출직이 지금 전혀 선출되지 않은 국민의 대표도 아닌 그냥 행정부의 공무원인 검찰의 지금 손아귀에 이 국회의원의 어떤 이 정치 책임이 달려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 안 되는 건데, 민주당이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59명을 고발한 겁니다. 정말 이것은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정치사에 이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패스트트랙 사태가 촉발된 것이 결국은 불법 사보임을 사개특위에서 두 번을 함으로써 그것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렇게 저항을 한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불법적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이것을 그 정도를 열지 않게 말씀드렸고요. 좀 더 하기 위해서 디테일은 이것을 이후에 제안한 윤준호 의원님 것이고, 말씀 듣고 이러한 나서 이어가겠습니다. 자원권마저 국회의원에게 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발언 기회를 좀 드릴까요? 정치가 올바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랜만에 나는 윤 의원님하고 토론하고 해서 똑같은 관점을 봤는데 고맙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좀 전에 두 부분 중 앞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참 국민 여러분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국회는 국민들 대표기관입니다. 어렵게 뽑힌 분들이 모여가지고 국민의 여러 가지 현안들과 전망과 비전을 같이 공동 모셔가고 대안을 법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사법부, 경찰에 넘겼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말 정중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누가 먼저 이제 발생했나, 이거 누가 먼저 동기가 어딘가, 어디서 시작했나, 이런 것은 이제 논란하면 여기서 이제 끝이 없습니다. 각 당의 입장들이 있는 거고,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왕 일이 발생했으면 그렇게 몸싸움 안 하려고 사실은 선진화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선진화법을 만들었으면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왜 그때 그 많은 논의를 해가지고 직접적인 몸싸움 하는 걸 이제는 몸싸움 하지 마자 해가지고 그것도
선진화법을 만든 정당이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 그쪽에 왜 빠집니까? 그걸 빠지면 그 넙인데 그걸 자기가 만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 선진화법에 빠져가지고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해라 말입니까? 그 엄청난 시간 동안 6개월 동안에 금방 말씀하셨던 연동 비례대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런 자유한국당 이야기할 만한 나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비례대표보다는 직접 뽑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제도 그렇고 또한 그건 충분히 그건 고려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그 엄청난 논의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뭘 하고 계시다가 그 국민들이 다 보는 그 엄청난 시간 논의를 하지 않고 바깥에만 계속 맴돌다가 결정할 때 오가도 나 아니요. 그건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쪽에 정치개혁위원회라든 그 담당해야 될 그 분들이 결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사정들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안타까운 거는 지금 여기에서 법은 지켜야 됩니다. 법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단식을 하든 삭발을 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 시내에 나가보면 그 그리 할보 있는 많은 분들은 경찰이 검찰이 오락하면 다 갑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가지 않겠다. 가지 마라. 70까지 내리고. 이 도대체 난 법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공적으로 사과를 해야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개인의 헌법기관입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고 누구로부터 그렇게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분명히 조사를 받은 이후에 판단은 법적인 자기 절차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몸싸움 아는 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진전한 겁니다. 그러나 이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여기서 과거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 문제는 정말 이것은 그 비극이고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어떤 비상사태에 국가 비상사태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국가를 지켜야 되고 또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국회의원들을 지금 검찰 공무원들이 생사여탈권을 지게 되었다. 정말 이것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시 한번 이것은 정치적인 해결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패스트 트랙은 결국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수처법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결국은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하기로 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다 어기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 거죠. 민주당과 정의당이 그렇게 야합을 한 것은 결국은 이제 정의당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뭐 20석, 30석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그런 정치적인 욕심, 그리고 민주당은 공수처를 도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공수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어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권력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장기집권에 대한 권력욕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원천적으로 불법적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항을 하는 것인데 이 저항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다 검찰에 고발해서 다 이렇게 한다. 정말 잘못된 지금 그 처사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그 민주당은 정말 이인영 그 원내대표 제가 잘 알지만은 네.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여야 간에 좀 정치적인 해결을 통해서 다시 정치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대한민국 국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임 의원님 뭐 한 말씀 여쭈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저하고 관점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온 거에 대한 그 참담한 그 말씀을 해준 건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앞으로는 정말 국회가 정치의 본질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상생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국회의 모델들을 저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국회입니다. 이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 갈 길이 바쁜데 어쨌든 뭐 모든 시선이 다 국회에 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그 포커스를 맞춰서 가져가실지 아니면 또 야당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회 또 여야
이 정치권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가장 제1번이 국민의 삶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 문제, 안전은 결국은 이제 치안도 있지만은 안보 또 외교 이런 부분에서 뭔가 국민이 믿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의 가장 저희가 잘못한 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이 적폐 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적폐를 계속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공수처법은 국민의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민생과 관련 없는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계속 확장하기 위한 그런 법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그냥 20대 국회 후반기를 완전히 날려버린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정말 그 민생을 돌봐야 되고요. 21대 국회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 이러한 장기 집권을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정쟁을 확대하고 자기 권력을 공고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를 할 때는 저는 21대 국회에 참패할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제발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성공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좀 반성을 하시고 정말 국민의 민생을 살리고 또 경제를 살리고 또한 이런 기업을 살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빚을 내가 자꾸 빚만 불리지 마시고 미래 세대에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윤 의원님. 예. 20대 이제 마지막 국회죠. 마지막 국회고 민생이라든지 또 국정감사, 예산심의 이 모든 내용들이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때까지 흐름을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올 것 같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오늘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생기지 않았습니다. 과거로부터 계속 오가지고 오늘 생긴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저희들은 반성을 하면 저 또한 반성을 합니다. 어떻게 정치인이 이런 일을 보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왜 모르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온도로 바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우리한테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니고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탄핵을 받았는데 탄핵 이후의 교훈을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박근혜 그 정부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자기는 잘못 없으니까 내로남불을 내가 계속 요구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중간중간에 윤 의원님 말씀하셨던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생선적인 국회를 올기 위해서 저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조국에 대해서는 장관에서는 더 노는 거는 검찰에서 맡겨줍시다. 검찰 조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생 법안만도 16,000건이 지금 아직 처리 못 되고 있고 법안 처리율마도 27.9%입니다. 이걸 최악의 20대 국회거든요. 이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곧 또 태풍도 오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풍이 굉장히 좀 급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지금 21일 날 미국 방문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국정 현안들이 많습니다. 거기 관계되는 일들을 많이 처리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좀 정쟁하는 국회를 멈추고 생산 국회, 민생 국회, 법안을 많이 만들어내는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좀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 말씀을 좀 정중히 좀 올리고 싶습니다. 예, 20대 마지막 국회에 전망을 해달라고 했더니 상대당에 대해서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에 좀 날카로움이 있네요. 예, 뾰족뾰족 가시가 좀 있네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분께 우리 이제 시청자이자 유권자 여러분께 이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부터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부산과 경남은 산업도시로서 또 항구도시로서 무역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부마 항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만들어온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처절하게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21대 국회를 통해서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1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혁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또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성과로서 실제적인 변화로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준호 의원님. 예, 부산, 울산, 경남 우리 주민 여러분, 민주당이 잘한 모습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 저희들 반성하고 또다시 주민들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산적한 현안들, 민생 현안들 책임 정당으로서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보면은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책임 정당, 집권 정당, 여당 이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챙기면서 또 나라 일 또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통 선거가 이제 한 6개월이 채 남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은 거의 뭐 빠지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 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악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이제 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일부에 국한됐던 스포트라이트가 국회의원 전체에게 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모두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감 늦추지 않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사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